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엑스파일 사건. 어제 얼마 전에 어떤 그게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핸드폰에 뭐 이렇게 약간 애니, 야동인데 약간 애니 같은 걸 넣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징역 1년 집행유예 받았나?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집행유예인가 뭐 그 정도 받았는데, 뭐 그 친구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게 과연 그럼 그 핸드폰을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경찰이 영장을 발급받아서 열어봤는지, 거기에 어떤 그 핸드폰을 열어본 거에 대한 불법성은 없는지, 그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위치 추적 같은 거를 그냥 영장 없이 그냥 하는 경우, 정보통신법 위반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 아닌, 그렇게 막 급박한 테러리스트를 막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핸드폰을 못 열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예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사람이 애플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CIA 같은 데서죠. CIA 같은 데서 이 폰을 안에 열어야 안에 뭐 이렇게 연관관계가 나오는데, 애플의 어떤 그 복잡한 암호화 구조 때문에 이거를 못 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밀번호 몇 번 틀리면 애플은 이렇게 잠궈 버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잠궈 버려서 못했던 거죠. 못 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트럼프 정부였었나? 그래서 팀쿡한테 이야기를 했죠. 야, 이거 빨리 열어라. 테러리스트 이거 안 열면 테러 당한다. 빨리 열어라. 마스터키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팀쿡이 뭐라 그랬냐면, 그 핸드폰에는 그 사람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정보를, 개인 정보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어서 안 된다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열어봤을까요? 그죠? 그죠? 핸드폰을 어떻게 열어봤을까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를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하기가 힘든 거죠. 물증을 잡아야 되고, 현장을 잡아야 되고, 그죠? 경찰들이 수사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럼 핸드폰 마음대로 뒤져가지고 다 열어볼 것 같으면 왜 범인들은 못 잡는 거냐? 그죠?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법은. 미국 법은 그 보안법이라는 게 있죠. 얼마 전에 그때 박근혜 정권 때 보안법 수정하자고 난리쳤던 게, 그때 타협받던 게 뭐였냐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놨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서요. 그래도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아닌다면서는 핸드폰을 경찰이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 할 수는 있겠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눌러가지고 수배 중인 사람인지 확인하는 건 가능하겠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정도는 확인하겠지만, 핸드폰을 마음대로 열어서 파일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이 친구 핸드폰을 어떻게 열어봤을까요? 그죠?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제가 그 친구였다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고 안에 핸드폰 한번 열어보고 쓸데없는 건 다 지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잡혀갈 것 같으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은 다 실시간으로 보지 누가 그 핸드폰 안에 넣어가 다녀요. 그죠? 어차피 그 친구도 데이터를 쓸 텐데. 어쨌든 시대에 뒤떨어진, 근데 그걸 보니까 최근이던데, 5월달이던데, 2021년 5월달 사건이던데. 그리고 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번 용지에 제가 다른 거 궁금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쓰나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1번 용지에 그게 없어요. 수입 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1번 제 첫 번째 장에
위쪽에다가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걸 찍는데 그걸 없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누가 집에서 얻어친 게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쳐가지고 흉내내가 이렇게 검색해서 대충 소장 대충 보고 검색해서 자기가 그냥 대충 모드로 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겁주려고 그런 거겠죠.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렇게 그런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 패턴이 그런 걸 이제 기사를 내 모임으로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법이 바뀐 걸로 아는데 자꾸 그런 유언비어 같은 게 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성년자인 게 확실하거나 미성년자인 게 확실하거나 신원이 확인됐을 경우만 처벌된다고 법이 개정된 걸로 아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법은 거기까지 개정됐어요. 그리고 한번 난리 쳐가지고 또 개정 한 번 더 됐죠. 개정된 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땠냐면 교복을 입고 무슨 야한 영상을 찍으면 뭐 그렇게 된다, 뭐 잡혀간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막 난리 치니까 그러면 60대 할머니가 교복 입고 영상 찍어도 미성년자 야동이냐 뭐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인 게 확실시 될 경우,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돼서 확실시 될 경우만 처벌을 하기로 바뀌었죠. 개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은교나 이런 게 그게 안 되죠. 그 처벌을 안 받죠. 왜냐면 은교 찍을 때 그 여배우의 나이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그 춘향전 할 때는 진짜 16세 춘향이를 썼어요. 전라로 이렇게 벗겨서 배드신을 찍었죠. 근데 인권택 감독님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벌할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수사가 이상하게 된 거죠. 그게 수원지법, 수원이라고, 아니면 누가 장난쳤든지.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금 판례는 부산에서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은, 그 아청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아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처벌을 받았다 그러고, 판사들끼리 판례가 뒤죽박죽이에요. 그죠? A라는 사람은 맞다 그러고, B라는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판례 인갈성이 없으면 소송하기, 재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럼 뭐 판사 찾아도, 만약에 뭐 그런 거 너그러운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판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한국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X파일이 2개가 있어요. 뭐 정재계 X파일이 하나 있고 연예인 X파일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건 연예인 X파일이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일기획이라는 삼성의 굉장히 큰 광고 회사가 있었어요. 그 광고 회사가 있었는데, 그 광고 회사가 이제 모델을 섭외를 할 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델로 섭외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뭐 A라는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소녀시대가 있다 그러면 소녀시대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광고를 찍기 전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뭐가 빵 터졌으면 광고 이미지가 같이 추락을 해버리잖아요. 그 회사 제품에도 타격을 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없는 친구, 스캔들 없는 친구, 사생활이 깨끗한 친구, 요 정도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써도 되겠다, 뭐 그런 수준의 어떤 뒷조사 같은 걸 했는데, 이게 그걸 이제 책같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PTF 문서 파일 알죠? 왜 이렇게 사진같이 되어 있는 그 디지털 책같이, 지금 같으면 이북이죠. 그러니까 이북같이 만든 거죠. 그걸 이북같이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일부가 유출이 됐나 봐요. 그 일부가 유출된, 거기서 이제 좀 레벨이 낮은 거, 밑에 거, 그러니까 뭐 그것도 레벨이 높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레벨이 약간 가벼운 게 어떻게 유출이 됐나 봐요. 애들끼리 작업하면서 킥킥대고 웃었겠죠. 야, 이런 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뭐 이러면서 킥킥대고 웃었겠죠. 저희끼리 막 숭숭거리면서. 그죠? 뭐 일단 그런다가 이제 퍼져 나갔나 봐요.
그게 파일이 통째로 뿌려졌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어떤 배우는 게이라는 둥, 뭐 누구는 뭐 여자가 문란하다는 둥, 뭐 그런 사건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없어진 연예인들이 되게 많았죠. 그게 이제 1차로 연예인 X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이거는 소송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그런 게 이제 퍼져버린 거죠. 일종의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예인 X파일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의외로 또 사생활이 이 친구는 사생활이 깨끗하다라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었죠. 소송까지는 안 갔어요. 연예인 X파일 사건은 소송까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그러니까 유언비어, 뭐 카다라 통신, 뭐 그런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확인 요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계약을 할 때 스캔들 터지면 손배소한다는 뭐 그런 걸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두 번째 X파일 사건이 터졌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번째 X파일 사건이에요. 자, 삼성 X파일 사건 또는 안기부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안기부죠. 지금 안기부 뭐 지금 국정원이죠. 국가안전기획부, 그때 안기부라 그랬는데 지금 국정원이죠. 국정원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 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해당 테이프에는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지금 JTBC 회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삼성그룹의 그 뭐라더라? 그 홍라이 여사인가?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내의 오빠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될 거야. 뭐 원래 중앙일보 그 회장인가? 그래서 중앙일보를 이 사람이 거의 주무르는 사람이죠. 그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1997년 대선 당시 신라호텔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자금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 이게 그거죠. 그 검사들한테 한 달에 500만원씩 그 무슨 까간에 넣었다고 누가 삼성 변호사 중에 폭로한 사람이 있었죠. 무슨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500만원씩 넣어가지고 용돈을 검사들한테 이렇게 매달 줬다고. 그게 이제 폭로가 됐던 사건, 그건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칭하던 김영삼 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고에 의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기관 선정 및 수사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의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문제는 이 두 번째 파일은 소송을 했어요. 이 두 번째 파일은 소송을 했어. 문제는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 제가 결과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상호 기자라는 사람이 소송을 당한 거죠. 이 사람이 폭로를 했으니까. 그때 뭐 정보통신 기밀유지 뭔가 하여튼 뭐 이상한 법으로 소송을 했는데 이제 국민이 알 권리냐, 기자니까 국민이 알 권리, 자기는 이제 특종으로 보도를 한 거냐, 아니면 이제 뭐 그거냐, 뭐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냐, 뭐 이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 졌죠. 이상호 기자가 뭐 그래가 어떻게 졌냐면 설령 이 사람이 도청한 이 테이프 안에 설령 이렇게 비리가 오고 가는 사실이 그 녹음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법 도청을 한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수사를 했던 결과, 그래서 X파일 판례라는 게 있어요. 이 이상호 기자 아저씨는 세월호 때 많이 봤죠. 그때 다이빙벨 때문에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권 바뀌고 나서 MBC 복직했다가 다시 나왔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X파일 내용에 그때 당시 돌아다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엮여 있었고, 뭐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나, 뭔가 이렇게 보험 같은 걸 들어놓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파일이겠나? 편집을 했겠죠. 그때 당시는 디지털 기술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때 이 2005년 당시는 그 테이프 있죠, 필름 같이 있는 테이프.
그때 이렇게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이거 편집하는 거 보여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로 조작을 하잖아요. 그죠? 편집하고. 그렇지만 이때는 테이프를 하나하나 끊어. 한 땀 한 땀 끊어 가지고 붙여요. 테이프를 일일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거야. 여기서 지금 99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중에 도청한 거 중에 일부분이든지 아니면 편집됐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국정원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안 할까요? 지금은 장비가 더 좋은데. 그죠? 지금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아마 감시하고 있는 사람 타겟이 되면 아마 집에 거의 도청 장치 CCTV 다 달아놨을 거예요. 그죠? 요즘 얼마나 작아요. 핸드폰 안에도 들어가는데. 요즘은 아마 무선 카메라로 아마 도감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때 됐으니까 지금도 하겠죠, 당연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불법적으로 입수한 파일은 그럼 증거 인정이 오염됐다 그러죠.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증거가 오염됐다고, 증거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그죠? 근데 요즘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디지털로 편집하면 그 레이어가 이렇게 있다면서요. 편집한 거는 기계로 보면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그러니까 만약에 파일을 2개, 3개, 4개를 합친 거면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이렇게 있다면서요. 그죠? 요즘은 기계로 보면 다 나온다 그러던데, 핸드폰도 여러분들 촬영하면 어느 핸드폰에서 어떻게 찍었는지, 며칠날 몇 시에 어떤 기종에서 그 제품 번호가 몇 번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파일을 누군가가 몰래 넣었으면 기계로 분석해보면 다 나와요. 그죠? 아니면 핸드폰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든지, 핸드폰 자체를 새로 사서 완전히 안 쓰는 핸드폰, 그죠? 어디 가서 중고 핸드폰 하나 사서 완전히 다 새로운,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핸드폰, 거기에다 그냥 파일을 집어넣고 증거 제출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핸드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탄핵 때도 그랬고 핸드폰을 직접적으로 열어본 경찰은 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대부분 뭘 하냐면 핸드폰을 직접 열어보지 않고 전화번호만 알면 서버에 걸 열어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면 카톡 서버에 가서 서버 걸 보지, 여러분의 핸드폰을 일일이 보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역 조회라는 걸 하죠. 법원에서 영장을 이 사람 통화 내역 조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통화 내역 조회하고 이제 문자 같은 거 있으면 그 문자 하면 영장을 따로 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통화 내역 조회 정도만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럼 누구랑 불러고 묻겠죠. 이 사람 왜 전화했냐고, 이 사람하고 10분 동안 무슨 얘기했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열어볼 수 없는 걸로 알아요. 그죠? 지금 법이 그렇다고. 그죠?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핸드폰 안에 있는 야동을 경찰이 열어보고 형량을 때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일 텐데, 증거 인정 안 될 텐데. 왜냐면 모든 경찰관, 물론 경찰관 아저씨들이 다 정직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다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 다 정직한 사람,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전에 투캅스 같이, 예전에 그 안성기 박정우 주연의 투캅스 같이 뒷돈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삼성 장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경찰에 삼성에서 장학금 받아서 경찰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죠? 근데 삼성이 잘못했어. 삼성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좀 덮어라 하면 안 덮겠습니까? 덮겠죠. 판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삼성에서 똑똑한 친구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뇌물 받아가지고 그 판사가 됐다면, 삼성에서 사건 터졌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특정 누군가가 자꾸 까부는데 이 새끼 좀 조져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이라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파워가 센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어차피 뭐 이 사람들이 그 정재계 인사들이 서로 이렇게 엮이는 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이렇게 특정 인물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죠.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경요차, 그죠?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죠?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자금 대주고. 소위 말하는 정치, 한국 경제 같은 거는 정치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어떤 사활이 좌지우지 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겠죠, 그죠? 물론 그런 거 없이도 잘하는 기업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정부가 도와주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많은 기업들이 정재계 인사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올라서는 그런 거 많죠. 대표적인 예가 대우고, 그죠? 대표적인 예가 대우와 현대가 되겠죠. 현대는 그 정재계 인사들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삼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옛날에 정몽준 의원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구워 삼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뭐 인맥이 많이 있겠죠, 그죠? 거의 7선이나 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 그 천대중공업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하다가 그만둔 사람 있잖아요, 그죠? TV에도 굉장히 많이 자기 나름 대통령 해볼 거라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통령 해볼 거라고 나왔는데 뭐 지금 어디서 많은지 지금 그냥 중공업 하고 있는 건지, 그죠? 뭐 그런 거 있겠죠. 네가 계속 정치권 하면 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 너의 회사 다 조져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컵박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반대로 네가 포기를 하면 너네 회사 일감 몰아줄게,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NAX 파일이 아직도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 뭐 일부 확인된 것도 그러니까 뭐 X 파일, 그러니까 정재계 F 파일이나 연예계 X 파일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근데 조사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곧 정보죠, 그죠?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CIA나 이런 친구들을 동원해서 정보 소비를 엄청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안 봐요.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은 빨리 철수를 안 하고 있죠. 왜 빨리 철수를 안 할까요, 그죠? 현재 어떤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세력, 탈레반의 어떤 핵심 세력, 어떤 사람이 실세인가, 그런 정보 수집 같은 걸 하는 거죠. 몰래 도청하면서.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게 떨어지는 거죠. 국정원은 과연 그런 걸 하나요? 근데 국정원이 탈레반하고 싸울 일이 뭐 그렇게 있나요, 솔직히? 한국은 그렇게 테러의 위험 국가는 아니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보통 테러 하는 애들이 취급을 안 하니까, 그죠? 미국 잡아야 좀 기사라도 나지. 한국의 테러 해가지고는 뭐 기사도 안 나니까. 물론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 크게 뭐 이슈가 안 되니까, 그죠? 미국의 그 9.11 같은 거 정도는 터져야 이 사람들의 주목을 확 끌죠, 그죠? 아무튼 요즘 이상호 기자 뭐 하고 있는지, 이상호 기자 아저씨 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 복직을 했으면 좀 붙어 있지 왜 또 그만두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자기하고 안 맞겠죠. 한번 이런 걸로 찍히면, 그죠? 한번 이런 걸로 찍히면 회사 생활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일부 지금 복직해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지금 잘하고, 뭐 뉴스도 했고, 얼마 전에 뉴스도 하고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보이던데, 그죠? 아무튼 갑자기 그 사건을 보니까 갑자기 이 판례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엑스파일 사건, 요즘은 더 하겠죠, 디지털이니까. 지금 얼마나 남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까고 있는지, 그죠? 디지털 시대에는 더 빠르겠죠.